여러분 지금 이 비트코인 이 반등 구간에서 풀매수 들어갈 때 아니다, 이 매물대 부근에서는 롱 포지션 분할 익절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매물대 돌파에 실패하면서 이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장기 추세 채널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렸는데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추세를 바꾸는 진짜 반등을 보려면 확인해야 할 조건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차트 구조를 좀 더 큰 구조에서 본다면 여전히 이 약세의 구조는 완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등 구간에서도 이 시장 물량의 손바뀜이나 신규 자금 유입으로 만들어진 반등이 아니라는 건데요. 이 실제 시장의 매수세를 확인하려면 우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 온체인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번 반등 구간에서도 그동안 이어졌던 이 유출세를 뒤집을 만큼 의미 있는 유입세는 전혀 안 나와졌다는 건데요. 오히려 이러한 반등 과정에서 위쪽에 쌓여있던 숏 포지션들이 연쇄적으로 청산되면서 이러한 청산 유동성으로 가격이 잠깐 끌어올려진 것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제 청산 히트맵을 좀 보시면 이 반등 구간에서 위쪽에 쌓여있던 이 숏 포지션을 전부 다 털어냈고 이제는 이제 이 69K 부근에 대량의 롱 포지션 물량들만 가득 쌓여있다는 겁니다. 세력은 이런 자리를 그냥 가만두고 가지 않죠. 다시 한번 이런 유동성 덩어리를 강제 청산시키러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요 매물대 돌파에 실패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하방의 압력이 강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고래의 지갑이 있는데요. 자, 이 지갑의 온체인 데이터를 좀 보시면 이 주요 GP 발표나 강한 변동성 직전마다 롱 또는 숏 포지션을 항상 먼저 잡으면서 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갔던 시장의 내부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고래의 지갑이 있습니다. 이 지갑에서 이번 반등 구간에서도 롱 포지션을 전량 익절 후에 다시 한번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이 숏 포지션을 강하게 늘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하방의 압력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내부자로 의심받는 고래의 움직임, 그냥 단순히 이 시장의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고래의 움직임만 보고 매매를 할 순 없지만 그동안의 횡보를 우리가 지켜보면 이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오후 영상에서도 좀 더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좋아요 한 번이 제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2부 영상에서는 조금 더 큰 구조에서 지금의 차트 구조를 이해하고 지금의 움직임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할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차트 상황은 시장 참여자들이 강하게 의식하고 있던 이 73K부터 74K 매물대를 다시 한번 돌파에 실패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장기 추세 채널 돌파 시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매수세가 안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눌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반등에서도 왜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하고 주요 매물대 돌파에 계속해서 실패를 하는지 이 근본적인 원인부터 알고 가야지 우리가 잡은 방향성이 흔들리지가 않겠죠. 이러한 반등이 추세를 바꾸지 못하고 계속해서 눌리는 데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등 구간에서 실제 매수세가 아닌 이 청산 유동성에 인한 껍데기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 그동안 차트에서는 이렇게 큰 변동성들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차트에서 급락과 반등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선물 시장에 과도하게 쌓여있던 포지션들이 연쇄적으로 강제 청산이 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강제 청산 물량들이 변동성을 가속화하면서 이 청산이 또 다른 청산을 부르는 약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매수세를 실제적으로 받쳐줘야 될 기관 자금의 흐름은 좀 어떤가요? 우리는 이러한 유동성을 현물 ETF 온체인 데이터에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현물 ETF 온체인 데이터를 좀 보시면 그간 4달 동안은 역대급 순유출이라는 기관들의 이탈이 나와줬고 지금의 이 반등 구간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커버할 만큼의 유동성은 전혀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매수 동력인 기관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이러한 흐름들이 개인들한테도 번지고 있죠. 실제로 비트코인의 관심도는 이미 떨어졌고 당장 여러분들의 주변만 보셔도 이 비트코인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건가요? 아마 많이들 떠나셨을 겁니다. 이렇게 60K대를 계속 횡보하면서 저점 구간들이 충분히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 자금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런 저점 구간들에서도 안 산 기관 자금이 이 전쟁이라는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는 와중에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이 70K까지 반등이 나와준 비트코인을 다시 살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차트 외적으로도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실제로 현실화됐죠. 이렇게 전쟁 리스크가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란이 전혀 물러설 기미를 안 보이며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러한 협상 내용들을 전부 거부하면서 이 보복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란이란 나라는 이 신정 국가입니다.
이 국민들의 사상 자체가 이러한 전쟁에 굴복을 한다? 그럼 신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한 나라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또 한 번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나스닥 또한 급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러한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더욱 연장되거나 확전되는 흐름으로 간다면 이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들은 다시 한번 이 큰 하방의 압력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반등 구간에서 상승에 도박을 할 자리가 아니라 이러한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완화되고 시장에 다시 한번 유동성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들어가도 전혀 늦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 또한 아직까지는 이 적극적으로 매수받을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 장기 추세 채널 돌파하면서 공유드렸던 이 롱 포지션 주요 매물대 구간에서 분할 익절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이 반등의 롱 포지션 길게 들고 갈 자리가 아니라는 건데요. 이렇게 스터디방에서도 실시간으로 다 대응을 해드렸고 현재는 이전에 공유드렸던 이 장기 숏 포지션 나머지 물량만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입과 동시에 공유를 드렸었죠. 이렇게 공유드린 포지션은 저 또한 매매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현재 포지션 계속 띄워놓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제 돈 걸려있는 만큼 차트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아직 나머지 물량 들고 계신 분들만 제 다음 신호를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방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만약 다시 한번 이 장기 추세 채널을 이탈한다면 이 하락의 마지노선은 어디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의미 있는 바닥 구간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좀 더 큰 구조에서 이 장기 추세 채널 선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일봉 차트로 좀 넓게 보시면 지금 이 구간이 우리의 차트 구간이죠. 자, 이전 차트에서도 좀 보시면 자, 이 126K 부근 고점부터 이 80K 부근까지 첫 번째 패닉셀이 나와줬던 구간입니다. 이 첫 번째 패닉셀에서도 반복적으로 바닥으로 작용을 하면서 GD가 나와줬죠. 반등 시에는 이런 장기 추세 선들이 저항이 되며 눌림이 나오고 이런 채널을 완전히 이탈했을 때는 이 60K 부근까지 큰 하락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자리에서도 이 장기 추세 채널을 다시 한번 아래로 이탈하고 첫 번째 바닥으로 작용했던 이 60K 부근 이 자리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이 장기 추세 채널 하단선인 56K 부근까지 우리가 이 하락의 마지노선으로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결국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 선 자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가격뿐만이 아니라 대형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적인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레벨이라는 겁니다. 만약 다시 한번 이 하방의 압력이 강하게 나오게 된다면 가장 의미 있는 반등 시도가 나올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 선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만든 거냐? 어떻게 만드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주봉 차트로 좀 더 넓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이 구간이 우리의 차트 구간이죠. 이렇게 색깔별대로 선들이 쭉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선들은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찍찍 거는 선들이 아닙니다. 이 의미 있는 가격대를 연결해서 만든 장기 추세선 채널이기 때문에 이러한 채널 하나하나에서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의 반응들이 나와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러한 채널 안에서 움직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자, 먼저 이 채널 안에서 캔들의 돌파가 나와준 뒤 이 저항과 지지의 역할들이 반복해서 나와줍니다. 지지를 받고 이 채널 상단선을 돌파했을 때는 이렇게 강한 상승, 그리고 다시 이 채널 안에서 저항과 지지의 역할을 해주다가 이탈 시에는 다시 한번 강한 하락, 또 한번 지지를 받고 이런 채널 상단선을 돌파했을 때는 이 126K 부분까지 강한 상승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이 채널 상단선에서 저항을 맞고 이 채널 아래로 이탈하게 되면서 이 첫 번째 패닉셀이었죠. 이 80K 부분까지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또 이 채널 안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등이 나와줬지만 돌파에 실패했고 이 채널 하단선을 이탈하면서 지금의 이 60K 부분까지 강한 하락이 나와줬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은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냐? 자, 이렇게 차트를 좀 더 넓게 보시면 이번 126K 부분까지 상승 사이클 직전의 사이클이었죠. 이 21년도의 고점입니다. 그리고 이번 상승 사이클 시작의 변곡점, 그리고 바로 그 다음 24년도 3월 고점을 이어서 만든 장기 추세선 채널인데요. 이 의미 있는 가격대를 연결해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이러한 채널 하나하나에서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들의 반응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채널 선들을 다시 일봉 차트에서 좀 보시면 제가 이 채널 하단선 이탈하면서 이렇게 숏 포지션 공유를 드렸었죠. 이렇게 비트코인 관점 공유 드릴 때도 메인으로 보고 있고 중요한 만큼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 계속 공유해드리면서 이 교육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터디방 입장이 당장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장기 추세 채널이라도 꼭 차트에 넣으셔서 이 매매하시는데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달하는 시간이 몇 시간 혹은 그 이상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차트에 맞춰서 제 관점이나 진입 시점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스터디방에서 꼭 대응을 실시간으로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스터디방은 그냥 제가 제 채널 한번 키워보고자 뭐 입장하시는 것부터 이 안에서의 모든 지표나 관점들 공유드리면서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
구경만 하고 계셔도 상관이 전혀 없어요. 이러한 관점 공유가 전혀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앞쪽으로 좀 영상을 당기셔도 되고, 아직 매매하시는데 좀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차트 보시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공유해드리는 관점 보시다가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이랑 여러분들의 관점이 일치하시거나 이 납득이 좀 가셨을 때 여러분들 손으로 그냥 자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건데요. 제가 뭐 이런 자리 이탈했다고 숏 포지션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매매를 강요드리지도 않습니다. 저 또한 직접 매매를 하고 있고 제가 직접 들어가는 포지션만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제 영상이나 이렇게 관점 공유들 보시고 수익이 나셨거나 도움들이 좀 많이 되셨다면 이 영상 하단 댓글창에 간단한 응원의 댓글, 힘 이렇게만 간단히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 채널이 알고리즘을 타고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 차트 관련된 질문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바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런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GP만 필요하신 분들은 지표 신청, 이 문자로 입장 링크 받으실 번호와 함께 이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당연히 입장하시는 건 전부 무료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매매하시는 데는 무조건 도움되시니까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이 상단 매물대 돌파에 실패하면서 이 유동성마저 아직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하방의 움직임을 메인으로 보고 있고, 다시 한번 이 장기 추세 채널을 이탈한다면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이 적극적으로 상승에 매수를 할 때가 아니라 이 주요 자리가 오면 대응하고 지지를 확인하면서 어디서 저점을 잘 잡냐 싸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고점이었던 이 126K 부근부터 이번 바닥으로 나와준 60K 부근까지 이런 강한 하락이 나와준 뒤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기간 조정의 구간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간 조정지의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그때서야 차트를 상방으로 강하게 바꾼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시면서 다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근데 코인 박으면 이제 시즌 종료 아니냐, 코인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저 또한 이 긴 하락 구간을 겪으면서 이 시즌 종료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업비트나 빗썸에 있는 구 알트코인, 흔히 말해서 잡코인이라고 하죠. 특히 이런 애들은 예전에 상승분을 기대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 적어도 ETF 껴있는 종목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까지 이런 종목들은 저점이 나온 순간 이 유동성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모아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냥 근거 없는 감이나 이런 메이저 코인들이 많이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정치적이고 수급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갈 건데, 먼저 이 정치적인 얘기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암호화폐라는 좋은 카드를 벌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 3월 트럼프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을 했죠. 이렇게 백악관 공식 문서에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비축 자산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이걸 법으로 굳히려는 상원 법안까지 나와 있고, 트럼프 본인이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박살내는 수준으로 방치를 한다? 그건 본인들이 만든 정책과 이 자산 가치에 자기 손으로 불지르는 꼴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이 수급적인 얘기 또한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공식 문서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 이 22,305개 보이시나요? 바로 이 20일날 시장이 공포를 떨며 하락하던 그 순간에 마이크 셀러는 하나로 무려 3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은 패닉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 머리들은 이러한 구간을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20일날 있었던 매수는 무려 7개월 만에 나온 최대 규모의 매수입니다. 전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1위인 이 스트래티지 회사가 왜 하필 사람들이 다 던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3조 원이나 매수를 했을까요? 지금 가격이 싸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은 가격 하락에 패닉셀로 손절하지만 이러한 스마트 머니들은 하락장에서 대규모의 매수를 집행하면서 이러한 큰 금액으로 매수를 진행합니다. 결국 지금의 이러한 흐름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 다음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뿌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이 수급적인 상황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러한 세력들 방어막 안에 숨어서 시드를 지키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준점을 잡고 감정을 배제하면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어디에서는 저항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죠. 자, 결국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상승에 베팅을 할 때가 아니다. 이 롱 포지션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줄 때 먹고 나와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어요. 결국 우리는 이러한 하락의 마지노선에서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그때서야 차트를 상방으로 바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기 추세 채널 선들이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면 이런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이 스터디방에서 실시간 대응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껴있는 상황 속에서 변동성 또한 충분히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혼자 대응하시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안전벨트 꼭 같이 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3초의 시간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작도한 이러한 지표들이나 실시간 관점 공유를 또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태준이었습니다.